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위무사 혹은 방탄조끼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네. 저도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했던 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다가 제가 행정가도 했잖아요. 제가 울산광역시장을 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대표 지지도 40.3%로 네.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한 자릿수로 출발을 하셨는데 굉장히 급상승 네. 하셨잖아요. 이 급상승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 예전에 전당대회를 뭐 작년 뭐 가을 겨울 무렵에는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죠. 우리 당 그렇죠. 전당대회 한다는 네. 게 정치권의 관심이지 국민들은 저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지 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네. 때였으니까 전당대회 누가 나왔는지는 아예 더더욱 관심이 그렇죠. 없었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전국 단위 선거를 뭐 예전에 전당대회에 나왔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지도 그 사람이 누구라 이름이라 들어본 정도 수준의 인지도도 거의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지지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작년 12월 중순에 전당대회 일정이 발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제 사람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사람 괜찮네. 네.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네. 보니 괜찮네라고 하는 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의 평가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 우리가 우리 당에서 하는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총선을 이기도록 하자. 그렇죠. 이게 저희들 목표지. 맞습니다. 뭐 누구 출세시켜 주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서 잘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당을 운영하면서 총선 과정에서도 이기는 리더십, 뭐 네. 진두지휘를 잘해본 과거의 경험, 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잘하더라 네. 하는 과거의 그 리더십,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든지 네. 전국 단위 지방 선거든지 제가 그 사실 그 일선에서 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네. 지방 선거 이겼다. 네. 그러니까 총선도 지휘를 맡기면 괜찮겠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네. 뭐 또 다른 뭐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 네. 이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고 또 사실은 작년 중반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실 선발주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웬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왜 출마했고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뭘 하겠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김기현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야말로 계속 도전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뭐 누굴 점지해주거나 누가 뭐 백이 돼서 밀어주거나 이런 것 없이 제 손으로 표밭을 일구어서 국회의원 될 때도 처음 그렇게 했고요. 또 울산광역시장 할 때도 치열하게 제 손으로 표밭을 일구어서 됐고요. 네. 또 3년 전에 다시 국회 들어올 때도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면서 제 손으로 일구어서 왔거든요. 계속 경선을 거쳐서 한 번도 저를 점지해주지 않고 이거 그냥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네. 또 불굴의 그런 네. 의지를 가지고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런 면이 지금 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나름으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을 보이는 근거가 됐다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늘 경합을 벌이면서 경선하고 뭐 표밭을 일구고 뭐 현장 바닥을 네. 비벼서 네. 그렇게 했던 노하우가 아무래도 커다란 힘을 줬다 저는 그런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총선에서 김기현이가 현장 바닥도 잘 알고 네. 또 거기다가 선거 치를 때마다 계속 이겨왔고 네.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할 때는 또 그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전국 동시 지방 선거도 이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김기현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실 대통령 임기 초반기란 말이죠. 네. 대통령 임기 초반기에 뭐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그 대척점이 있다거나 네.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그 각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네.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은 일을 잘 하라고 뽑아놓은 것이지. 그렇죠. 그 가문이 연관해서 뽑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가 법률도 뒷받침해주고 네. 예산도 뒷받침해주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당의 역할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하고 서로 뭐 충분하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뭐 밤 12시든 새벽 1시든 간에 전화로라도 서로 긴급한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아, 그래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국정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건희가 가장 낫다. 네. 제 자랑 같습니다. 네. 오늘 그게. 아, 네. 요즘에도 윤 대통령과 뭐 저녁에도 통화도 하시고 자주 뭐 연락을 하시는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방식으로 네.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 그렇죠. 그 얘기들 다 할 수는 그런 없지만. 그렇게 예. 그렇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통화도 네. 하고 뭐 그렇게 대통령님 내외랑 네. 부부 동반 뭐 만찬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또 화제가 있고 했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우리 후보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한데요.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다 그런 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감사하긴 한데요. 네. 또 뭐 그렇지만 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네. 잘 수렴할 것인지 그것도 네. 당 대표 역할이니까 네. 그것을 잘 녹여가면서 대통령과 서로 이렇게 잘 교감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민심 대표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표.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통과 공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야당과의 어떤 소통과 연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좀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뭐 강력하게 이재명 그 후보를 공격했던 제1선 선봉장 장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고소고발도 7번이나 당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네. 무혐의인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 정치 공세를 그렇게 당했고 또 뭐 민주당이 그게 밉상이 돼가지고 미운틀이 박혀가지고 네. 국회 21대 국회 제1호 그리고 다음 2호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김기현이만 국회에서 징계받았습니다. 아유, 그랬나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징계 안 내가지고 김건희를 출석 정지 30일 징계 처분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 아니 네. 법사위 의석에 가가지고 왜 이게 검수완박법을 이게 엉터리로 통과시키는 날치기 안 된다. 네. 막느라고 제가 법사위원장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한 3분 네. 앉았는가 네. 보던데 의자에 앉았다고 저를 출석 정지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했어요. 네. 전무후무한 일에 역대 우리나라 국회에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미운 틀에 어. 저는 박혀 있는 사람인데 네. 물론 그 징계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혈액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래서 징계가 무효가 됐군요. 그래서 네. 제가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제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후보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온 사람인데 네. 그거는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일 때 그런 것이고 네. 제가 대표가 되면 어떻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적법한 대표로 현재 네. 존재하는 네. 것이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아. 그것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또 민주당 당원들이 뜻이기도 하면 네. 그걸 존중해서 대표와 대표와의 관계에서 네. 서로 공감할 거 하고 협상할 거 하고 네. 또 토론할 건 토론하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뭐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권력과 조폭이 어우러진 광란의 시간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이재명이 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 비판성 발언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대표가 되고 나면 네. 뭐 대표로서의 위상 또 저쪽 대표로서의 위상이 있으니까 서로 일정한 부분 이렇게 뭐 존중하는 것들 좀 더 기본으로 하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정책 발언을 저희 소신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들이나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호위무사 혹은 방탄조끼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네. 단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 비리라고 하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없는 걸 해달라 그러느냐. 네. 그러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방간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일확천금을 아무리 권력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권력만 가지면 네. 그러면 다 무죄가 된다. 네. 세상에 이런 사회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 사회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저도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했던 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다가 제가 행정가도 했잖아요. 그렇죠, 울산시장을 4년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울산광역시장을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죠. 성남FC가 자기가 구단주란 말이죠. 네.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후원금 몇십억 넣어라. 네. 그게 뭐 두산이 몇십억을 넣었다. 네. 그리고 두산에 땅을 형질 변경해서 고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걸 대가성 없다고 얘기하라고요? 아니 그런 행정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네. 오해가 아니고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대가성이라고. 그래 놓고 그걸 네. 없는 걸 지어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책임은 정말 심각하게 아마 나중에 지게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는 좀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민주당 계속해서 이렇게 강성 기조로 가게 될지 아니면 뭔가 당 내에 내분 상황이 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전략 차원이어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건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서로 당이 다르다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성장도 필요하고 때로는 분배도 필요한 것이지 네. 무조건 성장하고 분배 안 한다? 네. 분배만 하고 성장 안 한다? 그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과 야당이 건전한 뭐 협력 또 때로는 견제 때로는 네. 대립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민주당에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과 저는 서로 소통의 채널을 더 원활하게 열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이 돌아가서 우리 민생이 더 이상 네.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죠. 민주당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함께 이게 뭐 대화를 하면서 네.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